제 이름은 제로씨입니다. 저는 지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가둘 수 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실외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이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는 저는 제로씨입니다. 장영실상 기술혁신상에 빛나는 로우카본. 독일의 싱크탱크 핫5어 쿨 연구소가 최근 2024 지구 행복지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 행복지수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기대수명 가치의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지표로 기대수명과 행복도를 곱한 뒤 해당 국가의 1인당 평균 탄소 발자국으로 나눠 점수를 집계하는데요. 한국은 기대수명 83.7세, 행복도 6.1점, 이산화탄소 환산량 14.39톤으로 총 38점을 기록해 76위에 올랐습니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13.04에서 15.32톤 사이를 오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다고 산정되는 1인당 공정상한선인 3.17톤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탄소 발자국은 내가 걸어온 길에 남은 발자국처럼 개인이나 기업, 국가 등의 집단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길수록 발자국이 많이 찍히는 것처럼 탄소 발자국 역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많을수록 더 크고 진하게 남는데요. 탄소 발자국이 짙다는 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돼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탄소 배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이나 자동차 매연 등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탄소 배출량이 의외로 큰 분야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탄소 발자국의 크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산지에서 생산되는 과정은 물론 이후 비행기나 트럭 같은 운송수단을 타고 마트나 시장에 진열된 다음 우리의 장바구니를 따라 식탁에 놓이는 모든 과정이 식품의 탄소 발자국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소고기, 양고기, 치즈처럼 육류 또는 그 부산물에서 비롯되는 음식인데요. 축산업과 낙농업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워낙 많은데 특히 소고기가 압도적입니다. 소를 키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숲을 태우고 소에게 먹일 방대한 양의 곡식을 기르기 위해 땅을 개간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요. 수입산 소고기를 섭취하더라도 생산 후 우리의 식탁에 도착하는 과정이 더욱 길어져 탄소 발자국은 짙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는 온실가스 배출의 또 다른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탄소 발자국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우만 해도 매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무려 하루에 15,680톤에 달하고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570만 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에도 발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발자국이 탄소 발자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탄소 발자국처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측정하는 지표인 물 발자국도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음식이나 식재료 관련해서 사용되는 물의 양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kg을 기준으로 닭고기는 435리터, 돼지고기는 5,988리터, 양고기는 1,412리터를 소모하고 치즈는 3,178리터, 버터는 5,553리터 정도를 소모하는데요.
탄소 발자국이 큰 소고기는 물의 소모량도 무려 15,415리터나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커피의 물 발자국도 엄청나다는 것인데요.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소모되는 물이 18,900리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안한 녹색생활 실천 방안에 따르면 종이 청구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청구서 이용하기, 여름엔 26도 이상, 겨울엔 20도 이하로 실내 온도 유지하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그리고 4층 이하는 계단 이용하기,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샤워 시간은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조금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생활 수칙이 아닐까요? 최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인데요.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정부는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현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나 행동해야 할 때가 되면 생각하기를 멈추고 바로 행동으로 뛰어들어라. 나폴레옹이 남긴 말인데요. 탄소 중립은 우리와 우리 후손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